안녕하세요. 저는 9살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평생 살았던 제 고향 동네에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세탁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대학까지 졸업하고 회사 생활도 했었던 제가 세탁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걱정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세탁 일이라는 게 못 배워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 생각하는 인식들 때문이겠죠. 그런데 세상 천지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요? 사실 세탁 일도 생각보다 많은 공부와 배움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가끔은 그런 저와 제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화 한 번 내고 말 텐데 내 자식이 나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건 정말 참지 못할 일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들한테까지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나보다도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까우려면 한없이 가까울 동서라는 사람이 저희 아이에게 모진 소리를 했었네요. 그때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다 잘 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대신 동서를 제대로 혼내주신 시어머니 덕분이었죠. 아마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동서에게 뭐라고 쓴소리 한번 제대로 했을까 싶네요. 평소에는 저보다 동서를 아끼시는 줄만 알고 그때도 시어머니가 당연히 동서 편을 드실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고 동서를 혼내내시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통쾌했어서 그런지 벌써 지난 그 일이 아직까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사연을 제가 직접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탁소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거창한 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어릴 적부터 세탁소 주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랬던 제가 이제 와서 세탁소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제가 어릴 적부터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세탁소를 운영해 오셨던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셨어요. 부모님 세대야 다들 성실한 뺨에 시체이신 분들이시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성실함이라면 남부럽지 않은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신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하시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시던 부모님은 언제나 바쁘셨습니다. 저희 세탁소는 쉬는 날 한 번 없이 늘 연중무휴 열려 있었고 덕분에 저는 남들처럼 부모님 손잡고 휴가 한 번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자영업이라는 게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도 일해야 하는 일이기에 부모님은 쉴 줄도 놀 줄도 모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었어요. 너무 바쁘셔서 자식도 많이 낳지 못하신 부모님께서는 하나뿐인 외동딸에게도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하셨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늘 부모님의 세탁소를 찾곤 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세탁소로 달려가 세탁소 한 켠에서 혼자 숙제도 하고 인형놀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부모님은 가게에 다림이며 세탁기며 위험한 것들이 많다고 제가 세탁소에서 노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세탁소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때를 쓰다 보니 부모님도 어쩔 수 없으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 어깨 너머로 세탁소 일을 보고 배우며 자라게 되었어요. 덕분에 자라면서는 부모님 일손도 거들어드리고 저도 세탁일에 꽤 재능을 보였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탁소 일을 업으로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때의 경험들 때문인지 저는 대학에 들어가 의상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엄마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아버지에게 다림질을 배웠던 덕분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 4년 동안 의상을 전공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취업이 안 되어 힘들어하는 와중에 저는 일찍이 취업이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어려운 집안 사정에 하루빨리 취직해서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 싶었기에 저는 어떻게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것과 별개로 회사 생활은 그리 즐겁지 않았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디자인실이 일이 힘들기로 유명한 일이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디자인을 하고 멋진 일을 할 거라 생각했던 기대와 달리 디자인실 막내는 초짜라고 얼마 안 되는 박봉을 받으면서 늘 잔심부름과 허드렛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하루 종일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고 시장 조사를 다니면서 매일 10시, 11시까지 야근은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여기저기서 욕먹고 구박당하며 버티는 게 일상이었죠. 그때는 힘들어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 4년이나 공부해서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했는데 제가 쉽게 일을 그만둔다면 부모님이 내주셨던 4년간의 대학 등록금이 물거품이 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버티자, 내일만 버티자 하면서 어떻게든 제 자리를 지키려 노력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회사에 버티고 있었더니 저도 그나마 살만은 해졌지만 이게 정말 잘 사는 게 맞나 싶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제가 대단한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는 줄 알겠지만 사실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그러다 하필 갑자기 부모님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던 거죠. 벌써 60이 다 되신 부모님은 늘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셨어요. 평소에는 일 때문에 무릎 펴고 손목이고 성한 곳이 없으셨고 나이가 드시면서는 기력도 떨어지셨는지 부쩍 약을 달고 사시는 날이 많으셨죠. 평생 고생하며 사셨으니 그 나이에 아픈 곳이 없는 게 더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늘 건강 챙기시라 걱정하고 잔소리했던 저였는데 제 말을 듣지를 않고 일밖에 모르시던 엄마가 기어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마셨네요. 다행히 아버지가 같이 계셨을 때 일이 벌어져서 응급조치를 해서 다행이었지만 그 후로 엄마가 계속 일을 하신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아프고 아버지께서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몸 쓰는 게 불편해지신 엄마를 간병하셔야 했기에 결국 일할 사람이 없는 세탁소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당신 때문에 평생 일궈왔던 세탁소를 닫게 되었다며 너무 속상해하셨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에게 세탁소는 일자리 이상의 의미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모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럼 세탁소를 내가 해보면 어떨까? 무슨 소리야? 회사 잘 다니는 애가 뭐 한다고 그 힘든 일을 해? 사실 나 퇴사 고민 중이었어. 엄마, 아빠한테는 죄송해서 말 못했지만 나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어. 일도 잘 안 맞고 일이 재미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분만 허락하신다면 내가 세탁소 맡아볼게요. 그래도 그동안 엄마 아빠 어깨 너머로 배운 게 꽤 있잖아. 당분간은 배우면서 하다 보면 금방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세탁소는 나한테도 추억이 많은 곳인데 이렇게 닫게 되면 너무 아쉽잖아. 엄마 아빠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볼게요. 사실 부모님은 제가 세탁소를 운영해보겠다고 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지 않게 된 건 다행이라 생각하셨지만 대학까지 보내놓은 딸이 가방끈 짧아서 어쩔 수 없이 세탁소를 열었던 당신들과 같은 고생을 하기를 바라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세탁소를 운영해 오셨던 저희 부모님이 한없이 자랑스러웠는데 정작 부모님은
당신들이 겪으셨던 고생과 편견들 때문인지 제가 가게를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제게 기회를 주셨죠. 그렇게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의 세탁소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있다고는 하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는 없었기에 한동안은 부모님이 제 곁에서 일을 알려주셨어요. 휠체어 타고 옆에 앉아 계신 엄마가 하나하나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곁에서 제 일을 도와주셨죠. 저도 처음에는 호기롭게 해보겠다 얘기했지만 막상 일을 도맡아 보니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옷 하나 세탁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품이 드는지. 세탁소에 옷을 맡겨보기만 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고생일 겁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경력자였고 대학에서 의상을 전공하고 회사 생활을 했던 경험 덕분에 남들보다는 금방 적응을 할 수 있는 듯 했어요. 다행히 수선 실력은 엄마 못지 않았고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을 더 잘 아는 제 센스 덕분에 수선을 맡기는 신규 손님들도 꽤 많아지게 되었죠. 그건 정말 좋은 청신호였어요. 사실 부모님이 세탁소 문을 닫으려고 하셨던 건 엄마의 건강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매출이었죠. 오랜 세월 저희 세탁소가 나이 들어가는 동안 주변에 다른 세탁소들도 많이 생기고 동네 프랜차이즈 세탁 전문점까지 들어오면서 저희 세탁소 영업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런 참에 젊은 제가 일에 뛰어들어서 그런지 다시 조금씩 세탁소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었고 몇 년 뒤에는 혼자서도 가게를 돌볼 정도가 되었어요. 바쁠 때는 아버지가 나와서 도와주곤 하셨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저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물론 혼자 일을 하려면 낮에는 하루 종일 세탁과 다림질을 하고 저녁에는 수선 맡은 일을 시작해서 새벽까지 일감을 돌리곤 해야 했지만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바쁜 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탁소와 함께 나이 들어갈 거라 생각했죠. 사실 그때 저는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 속은 그게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냥 지금처럼 부모님과 같이 일하면서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30 나이가 되었지만 연애도 안 하고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모르는 건지 그런 제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왔었더라고요. 다름 아닌 세탁소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거든요. 남편은 저희 세탁소의 신규 단골이었어요. 근처 동네에 살면서도 한번 본 적 없었는데 주변에 저희 세탁소가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며 언젠가부터 매번 셔츠를 맡기려 저희 세탁소를 찾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오며 가며 보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던 건지 저도 남편도 서로를 남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남자들답지 않게 순진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글맞게 여자들 비위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뭐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젊은 나이에 세탁소를 꾸리는 저를 이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저는 그런 남편을 좋게 봐왔고 저희는 서로 진심을 나누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나 남편이나 둘 다 30이 넘어 만난 인연이었기에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나눴던 저희는 1년간의 연애 끝에 일찍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늦어진 저희의 결혼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시동생네와 결혼 시기가 비슷해지게 되었네요. 저희보다 일찍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던 시동생 역시 그 즈음 결혼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와 저는 겨우 반년 차이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외동딸로 늘 혼자였던 저는 결혼을 하며 많은 새 식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동서를 만날 때도 저는 동생 같은 동서가 생겨서 반가운 마음뿐이었어요. 늘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기에
동서와 친하게 지낸다면 더없이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저희는 가까워지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동서가 시동생보다 한 살 연상이었던 탓에 저와 동서는 비슷한 나이 또래였습니다. 호적상 나이는 동서가 저보다 한 살 어렸지만 동서가 빠른 년생으로 일찍 학교에 입학을 한 탓에 학번이 저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전부 저와 같은 나이였기에 사회적인 나이로는 결국 저랑 동갑인 셈이었죠. 어쩌다 한 집안 남자들과 결혼한 저희가 결혼 시기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했는지 정말 신기했었죠. 그러다 보니 같은 세대로 통하는 것도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와 동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이였습니다. 가난한 세탁소 집딸인 저와 달리 동서는 유복한 집 막내딸로 어렸을 적부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란 사람이었어요. 취미로는 클래식 악기를 연주하고 주말에는 친정 부모님 따라서 자선 행사에 나가고 들고 다니고 입고 다니는 옷 하나하나 전부 이름을 알만한 명품들이더라고요. 듣기로는 친정 부모님이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집에 여유가 많은지 동서도 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루 종일 세탁소를 지켜야 하는 저와 달리 동서는 처녀 시절 취미로 하던 일 말고는 제대로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도 고생 한번 모르고 구김없는 동서가 더 예쁘신 듯 저보다는 동서를 더 아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서가 가깝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와 알고 지낸 시간이 적었지만 동서는 몇 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늘 저보다는 동서를 편하게 대하셨고 저는 괜히 어머니에게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니실지 몰라도 제 스스로는 자꾸만 기가 죽어서 무뚝뚝한 저와 달리 동서가 애교도 많고 결혼할 때 집도 해야서 그런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런 자격지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허락을 받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저를 그리 반기지 않으셨었거든요. 아무래도 며느리 될 사람이 안정적인 회사원도 아니고 동네에서 오래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황스러우실 만도 하시겠죠.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점잖으신 분이라 대놓고 결혼 반대를 하시고 제가 싫은 내색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남편에게 은근히 제 직업이나 저희 친정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건 저도 진작 눈치를 채고 있었거든요. 다행인지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 일로 괜히 눈치가 보이고 주눅이 들었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괜히 대면대면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이미 이전부터 추억이 있고 교류가 있었던 탓에 두 분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몇 년 전 같이 여행을 다녔던 일이며 전에 먹었던 음식집이며 선물들까지. 애교 많은 동서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를 참 살뜰히 잘 챙겼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그 두 사람 사이를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늘 꽂아 놓은 보리자루 마냥 멀찍이 있을 뿐이었죠. 저도 마냥 질투하고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동서처럼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고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동서와 달리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동서의 일을 안 하니 시간도 많고 여유 있는 친정 덕분에 돈도 많았지만 저는 세탁소 운영하느라 쉴 시간도 없었고 그럴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어머니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예쁨을 받을 수 있을지 늘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잘하는 건 세탁일밖에 없으니 식구들 옷은 제가 도맡아서 세탁을 해드리곤 했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도 제게 옷을 맡기곤 했습니다. 정말인지는 몰라도 겉으로는 저를 도와주겠다는 이유였었죠.
저는 원래 백화점 안에 있는 세탁소에서만 맡겨요. 다른 데는 비싼 옷들을 안 만져봐서 그런지 세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비싼 옷인데 버려서 오는 일도 있고 그래서요. 근데 또 같은 식구가 세탁소를 하는데 제가 다른 곳에 옷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옷도 형님이 해주신다니까 저도 믿고 맡겨볼게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일 배우셨다는데 다른 사람들보단 낫겠죠. 안 그래요? 그래 동서. 내가 신경 써서 잘해줄게. 안심하고 맡겨.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감을 주니 제게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서가 시댁으로 선물을 들고 올 때마다 옆에서 콩고물처럼 얻어가는 게 있었기에 늘 받기만 하던 게 미안해서라도 저도 동서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었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잘해줬었는데 언젠가부터 동서가 저를 자꾸 무시하고 하대하는 듯한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알았겠지 생각하면서 애써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했지만 동서의 말투나 행동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동서가 저를 손 윗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싶었습니다. 동서가 언젠가부터는 저를 정말 세탁소 주인처럼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훈수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이건 실크니까 꼭 신경 써주세요. 실크는 물 닿으면 끝장인 거 알죠? 이거 제가 정말 아끼는 옷이니까 상하거나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형님 도와드리려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맡기는 건데 형님도 그만큼 노력해주셔야죠? 형님,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이거 형님 버리려는 구경도 못하는 옷이에요. 올이라도 나가면 큰일인데. 형님 손이 이렇게 꺼끌꺼끌해서 괜히 만졌다가 더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옷 만지는데 손 관리 좀 하세요. 제가 손이 거칠어서 자기 비싼 옷에 흠이 가겠다느니 우리 세탁소에서 쓰는 세제가 중국산 싸구려가 아니냐느니 이래저래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는 동서가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동서가 아무리 나한테 옷을 맡긴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세탁소 주인도 아니고 정말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저는 가족인지 손님인지 매번 갑질 아닌 갑질하는 동서가 점점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같은 식구끼리 왜 그렇게 못되게구나 싶어서 저도 동서가 그러는 이유를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동서도 제가 자기와 비교되는 게 싫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하나도 비슷한 구석은 없었지만 상황 자체는 비슷했으니까요. 같은 시댁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심지어 임신도 겨우 몇 달 차이로 했었어요. 아마 동서는 자기가 먼저 임신을 하고서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겹경사가 났다며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동서를 챙기시던 어머니가 저까지 챙기게 되시면서 동서에게 갈 관심과 신경이 나누시다 보니 부잣집 막내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을 동서에게는 그게 못마땅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봤자 저는 어머니가 동서를 더 챙긴다 싶어 섭섭했는데 말이죠. 저는 임신 기간 동안 별탈이 없었는데 예민한 동서는 입덧으로 고생을 하느라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해서 시어머니가 약이며 음식이며 자주 해다 주셨거든요. 평소라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임신했을 당시에는 호르몬 때문인지 뭔지 자꾸 섭섭하고 동서와 비교하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동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후로 저희 둘 다 아들을 낳게 되었고 동서가 몇 달 먼저 아들을 낳아서 조카가 저희 아이보다 형이었지만 결국 장남에게서 낳은 시댁의 장소는 저희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비교를 당하기 좋은 위치가 되었죠. 그래서 동서는 아들을 낳고부터 저를 점점 더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쫓아가도 동서 발끝도 못 따라가니 처음부터 동서를 견제하거나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 동서는 자꾸만 자기 앞을 가로막는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동서는 비슷한 계열의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와 자기 아이를 비교하고 저를 별별 것들로 무시하곤 했습니다. 형님은 애한테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집에서만 두고 키운다고 다 잘 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기에 엄마가 아이에게 해줘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그냥 키우세요? 그래? 나는 뭐 동서처럼 세세한 거 잘 몰라.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고. 애들 어릴 적에 EQ를 충분히 발전시켜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촉감놀이도 시켜주고 이거저거 다양한 경험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야죠. 형님도 자식 걱정하면 노력을 하셔야죠. 그 전까지는 별 생각 없던 저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고 보니 동서가 참 부럽더라고요. 일을 안 하니 집에서 아이에게 그만큼 신경도 더 써줄 수 있고 돈 안 벌어도 부잣집 친정을 둔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힐 수 있으니까요. 저의 남편이나 제 벌이로는 동서만큼은 할 수 없기에 동서가 매번 제 앞에서 저희 아이 차림과 자기 아이 차림을 비교하며 자랑을 할 때마다 속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명품 하나 없어도 괜찮지만 자식에게는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기에 저렇게 좋다는 거 우리 아들에게도 해주고 싶어서 말이죠. 형님, 예준이 다니는 그 유치원은 어때요? 공립이라서 뭐 제대로 가르치긴 한대요? 요즘에는 사립보다 공립이 낫대.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프로그램도 좋아서 오히려 공립 유치원 보내는 게 더 어려워. 나이 어린 아이들도 받아주고 덕분에 나도 걱정 없이 유치원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긴 형님 형편에는 공립 유치원이 낫겠네요. 저도 요즘 저희 찬영이 유치원 때문에 고민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좀 더 데리고 있고 싶은데 이제 슬슬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더라고요. 밖에서 사회성도 기르고요. 사실 저는 저희 예준이가 태어나고부터 늘 유치원 걱정이 컸었어요. 저희 둘 다 맞벌이로 일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들께 아이를 부탁하기도 그렇고 해서 하루빨리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은 추첨제로 원아들을 뽑아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탓에 저는 예준이가 2살이 지나서야 겨우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서는 집에 아이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 육아 걱정 없이 아이를 직접 키웠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나이가 되었다 싶었는지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100만 원도 훌쩍 넘는 영어 유치원 얘기에 저도 참 부러웠어요. 원래 영어는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한다잖아요? 제대로 말 배우기 전에 배워야 이중 언어를 쓰지. 나중에 가서 영어 배우려면 애들만 고생이에요. 예진이도 영어 유치원 다니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 우리 형편에는 너무 비싸지. 그래도 예준이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영어 가르쳐주고 하더라고. 그거랑 영어 유치원에서 배우느라 같겠어요? 거기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발음부터 짚어주시는데 퀄리티가 다르죠. 원래 교육에서부터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형님도 교육에는 욕심 좀 부리세요. 이런 식이면 예준이랑 찬영이랑은 나중에 너무 수준 차이 나는 거 아닌가 몰라? 동서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우리 아이 교육을 걱정하는 척 제 속을 긁고 갔습니다. 영어 유치원 좋다는 소리는 저도 들어봤기에 여력만 되면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빠듯한 벌이에 아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없던 저는 동서가 마냥 부러울 따름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탈 한 번 안 나고 건강히 잘 커주었고 저는 제 수준에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이 되기보다 그저 기죽지 않고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심부름을 못해도 혼 한 번 내지 않고 키웠는데 그런 제 아이가 어느 날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었던 날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한참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제게 옷을 맡기러 왔더라고요. 형님, 오늘 그림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돌리지 말고 꼭 손빨래해요. 아셨죠? 작은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예준이도 있었구나? 그때 저희 아이가 학교 끝나고 와서 세탁소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씩씩하게 자라준 저희 아이는 작은 엄마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동서도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저희 아이가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다면서
근처에 있던 시댁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시댁과 저희 세탁소가 한동되었던 덕분에 종종 간식 시간마다 할머니를 자주 찾아가던 아이였기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아이를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아이 손을 잡고 화가 난 표정으로 세탁소를 찾으셨더라고요. 아이는 옆에서 죄 지은 표정으로 기가 잔뜩 죽어있고 말이죠.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예준이가 뭐 혼날 짓이라도 했어요? 그게 아니다. 예준이 다시 아니야. 에미 너 오늘은 가게 문 좀 일찍 닫아야겠다. 나랑 둘째네 좀 갔다 오자꾸나. 어머니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날따라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동선회로 가자고 하시는 게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저도 아직 문 닫을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문까지 닫고 가자고 하시니 무슨 일이 있기는 있구나 싶더라고요. 뭐하니 문 안 닫고. 얼른 닫고 가자니까. 그리 예준이는 친정이 좀 맡기고 와라. 오래는 안 걸릴 텐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아이는 또 두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서워 묻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예준이를 저희 친정에 맡기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가는 길 내내 아무 말씀 없으셨던 어머니는 말없이 동선의 집 문을 두드렸고 동선은 예상 못한 저희의 방문에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어머,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형님도 오셨네요? 내가 너한테 긴히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말이다. 동서 역시 어리동절한 모습으로 저 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아니라 제게 잘못이 있는 줄 알았던 저는 괜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아닌 동서에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너 아까 세탁소에 갔었다며. 거기서 예준이한테 뭐라고 그랬냐? 혼날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지 밝은 표정이던 동서는 어머니의 물음에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말을 못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니까?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별말 안 했어요. 제가 예준이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말해주랴? 너 예준이한테 너도 커서 빨리 하라고 여기 있냐고 했냐 안 했냐?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왜 해요? 예준이가 뭔가 잘못 들었겠죠. 어머니는 어린애 말을 다 믿으세요? 그럼 너는 예준이가 거짓말을 했다 이거냐? 어린애 말이라고 못 믿은 건 뭐가 있겠냐?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감을 들고 가느라 못 듣는 사이에 동서가 저희 아이에게 그런 헛소리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 세탁소에서 지내며 보고 배운 것으로 세탁소 일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있던 동서가 저희 아이에게도 네 엄마처럼 세탁소 일이나 할 거냐며 물었던 거죠. 차라리 더 어린 나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빠르잖아요.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알 것 다 알고 눈치도 있는데 조금 자란 아들도 작은 엄마가 자기를 무시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엄마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속상했던 아이가 제가 아니라 할머니를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아마 제가 그 말을 듣는다면 더 속상해할 걸 알고 그랬겠죠. 얘가 아까 나한테 울면서 찾아와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울더라. 자기 엄마가 나쁜 일 하는 거냐고. 왜 작은 엄마가 그런 소리 하냐고 말이야. 학교 들어가서 공부 배울 나이인데 애가 그런 말을 듣고 나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조카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거야? 빨리 하는 게 뭐 어때서 말이야. 어머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 내가 둘째 니가 평소 첫째를 은근히 무시하는 거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나도 니가 마냥 예쁘기만 해서 오냐오냐 한 건 아니다. 나까지 니들 사이에 끼어들면 가족 사이가 더 멀어질까봐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니가 감히 우리 귀한 장손한테 그런 소리를 해. 어디 어른이 애한테 할 말 못할 말을 못 가려? 이거 사. 이 철없는 거 사. 얘기를 하시던 시어머니는 말씀 중에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옆에 있던 동서의 등짝을
짝짝 때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동서도 그렇게나 화가 난 시어머니는 처음 봤던 것 같네요. 어머니, 그렇다고 저를 왜 때리세요? 그런 말 좀 했다 그래서 애가 잘못돼요? 그리고 제가 뭐 못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형님도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세탁소 드나들다가 지금 세탁일 하는 거잖아요.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고. 예준이도 거기서 노는 거 보니 웃겨서 그냥 농담삼아 한 말인데 이게 이렇게 화내고 제가 맞기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부모 맞니? 네 자식이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 않겠어? 네 자식 앞에서 너 깎아내린 소리 하면 너나 네 자식은 아무렇지 않겠냐? 저야 뭐 칙 잡힐 것도 없는데 형님이랑 같겠어요? 아이고 이거사 철이 없어도 어떻게 이래. 몇 년 전에 너랑 찬영이 사귄 게 예준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준이가 저를 왜 살려요? 동서, 나도 동서처럼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나 하나 무시하고 하대하는 건 다 참았는데 동서가 어떻게 우리 예준이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때 동서 도와주는 거 다시 생각해봤을 거야. 이거사, 그때 찬영이 아팠을 때 골수 이식해줬던 게 바로 예준이었어. 그네가 비밀로 하자 그래서 그냥 뒀더니 네가 어쩜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굴어. 사실 몇 년 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동서 아들 찬영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자식에게 뭐 하나 모자람 없이 키우던 동서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고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일찍 발견하기도 했고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서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치료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골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찬영이가 특이 케이스라 아무 기증자에게서 골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온 식구들이 적합성 검사를 받았었는데 어른들도 다 안 된다는 와중에 저희 예준이가 딱 들어맞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들이 검사를 받는 것도 꺼렸었어요. 제 아이에게 이식을 시킬 생각도 아니었고 아마 식구들 중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예준이가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으면 검사도 받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해줄 수 있었으면 고민 없이 해줬을 텐데 그런데 하필이면 예준이밖에 답이 없다니 저도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요즘에는 이식이 어렵지도 않고 크게 부작용도 없다며 저를 설득시켰지만 어린아이 몸에 받으려 되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시조카가 걱정되고 동서를 돕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제 아이 걱정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준이가 자기가 사촌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고 먼저 나서더라고요. 내가 찬영이 형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면 찬영이 형 나랑 같이 놀 수 있잖아. 그치? 애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도 결국 같은 엄마 입장에서 동서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 예준이가 찬영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었지만 그 일은 가족들끼리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 일로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괜히 남의 자식까지 힘들게 했다는 걸 알면 동서가 도움을 받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나 시동생은 알고 있었지만 동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익명의 기증자에게서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동서가 그런 힘든 일을 겪고서 많이 철이 들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남을 무시하고 하대하던 동서였지만 죽음이 먼 일이 아니라는 걸 겪고부터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여전히 처리될 생각이 없었던지 제 아이에게까지 그런 상처를 입히고 아무렇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동서가 원망스럽고 동서를 도운 일이 후회스럽게 되었죠. 어머니도 아마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는 저를 데려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동서에게 제게 사과를 하라 시키더라고요. 그래, 이제야 좀 알겠니? 네가 네 은혜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도 자식 이룰 거라고 마음고생 크게 해놓고는 남의 자식에게 어쩜 그렇게 무정하게 굴 수가 있어.
너도 같은 부모면서 왜 그렇게 입이 가벼워? 네가 정말 양심이 있는 아이라면 이제라도 반성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니 진심을 다해서 네 형님한테 사과해라. 그러자 놀랍게도 동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평생 이 은혜 갚을게요. 그렇게나 기고만장하던 동서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은 몰랐네요. 이미 너무 많이 우느라 콧물, 눈물 다 흘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동서의 마음은 잘 전해진 듯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런 소리를 들은 걸 알았을 때는 저도 동서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동서가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서할 생각이 있었어요. 동서 역시 역지사지를 해보니 알겠다며 저희 아이에게도 직접 사과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자기 엄마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속상해하던 저희 아들도 그제서야 웃으며 상처를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그전이나 이후나 늘 사이가 좋았죠. 이제는 저와 동서만 가까워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동서 역시 이제는 제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건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저를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일은 없었어요. 세탁소에 찾아와서도 혼수를 두는 일도 없고 저를 견제하는 일도 이제는 없어졌네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잘 지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원래 사람이란 늘 배우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얄밉기는 해도 아주 밉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다들 약한 면이 있는 나약한 존재들이기에 서로 이해하며 돕고 살아야 한다 생각해요. 제가 동서를 도왔던 것처럼 저도 동서에게 도움받을 날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자식 잘 키우고 세탁소 열심히 운영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